여러분들은 정의가 살아있다고 느끼십니까? 저와 제작진은 최근 윤석열 일당의 비참한 최후를 바라보며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유화한 검찰들의 몰락을 보며 정치 검찰의 비참한 최후를 보며 그 현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마지막 검사장 인사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통상적인 절차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성호 장관의 강력한 인사 태풍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는 사실상 윤석열 사단과 항명 검사들을 겨냥한 대숙청 작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집단 성명을 냈던 검사장들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가 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대폭 늘린 것도 이들을 대거 좌천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됩니다. 공무원의 직분을 망각하고 조직적 반기를 든 자들에게 더 이상 관용은 없습니다. 이러한 개혁 의지는 과거 사건에 대한 단죄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의 지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집단 퇴정했던 초유의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재판판을 엎어버린 이 오만함은 사법 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을 잊지 않고 최근 엄정 감찰을 지시하며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성호 장관이 진상 파악을 위해 당시 퇴정했던 검사들에게 휴대전화 임의 제출을 요구하자 이들이 지금 사실상의 압수수색이라며 격렬히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국민들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휴대전화를 뺏어가던 그들이 막상 자신들에게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자 인권 침해를 운운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빈 방문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 상황을 보고받고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무죄가 나오면 무리한 기소라고 비판받는 게 상식인데 우리와 관련되면 검찰이 항소를 안 한다고 비난받는다. 이는 검찰을 항상 무오류의 성격으로 취급하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구조를 정확히 꿰뚫은 지적입니다. 과거의 퇴정 사건이나 지금의 감찰 거부 사태 모두 검찰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 한다라는 증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이런 그릇된 인식을 뿌리 뽑겠다는 선언입니다. 결국 다가올 검사장 인사는 단순히 자리를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정치 검찰의 숨통을 끊어놓는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박은정 의원의 말처럼 이번 인사를 통해 다시는 정치적인 수사를 할 수 없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2차 특검에 파견될 검사들이 윤석열 눈치를 보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이번 인사에서 확실하게 칼을 휘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도 파격적인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병기를 과감하게 윤리심판원에 회부한 것은 내 편이라도 원칙을 어기면 예외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결단입니다. 김병기가 비록 측근이라 할지라도 시스템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내부 환부를 도려내는 이 모습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통합과 혁신의 진정성입니다. 검찰 개혁이든 당내 혁신이든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권력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의 칼끝이 향할 곳은 명확해졌습니다. 새해 첫 번째 법사위에서도 이제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서로 아까 우리가 복을 많이 받으시라고 이야기했지만 복이라는 것도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얘기할 때 오는 거지 그른 걸 옳다라고 억지로 할 때는 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법사위 위원장 얘기까지 하시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오늘 비상계엄에 대해서 형식적인 사과를 했는데 내용은 정말 이게 사과인지 어제 올해 지자체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거의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하는 강원도 영동 지역에서조차 국민의힘이 폭망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마지못해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정당에게 어떻게 법사위원장 같은 지금 내란을 척결해야 되는 국면에
중차대한 역할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마시고 현안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법사위원회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파행 시끄러운 소리가 있었지만 저는 그 원인을 수차례 이 자리에 계신 나경원 의원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법부의 내란 방조 동조에 대한 의혹에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 이해 충돌이 있는 분이 앉아서 간사 자리를 계속 요구하면서 법사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갔다라고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저는 굉장히 중차대한 결정을 먼저 하고 우리가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의사 일정 안건에 보게 되면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또 정치권과의 유착 문제와 관련된 특권과 관련된 법안을 오늘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이 있는 분이 이 자리에 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이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나경원 의원 관련해서 통일교 방문했냐라고 하는 물음에 통일교 시설 구경은 갔지만 그곳이 천정궁인지는 몰랐다. 한학자 총재와 차 한 잔 마신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한 적이 없다. 라는 말과 뭐가 다른지 저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전성배 알선 수재 등 혐의 재판에 통일교의 일정을 준비할 수 있는지, 조율할 수 있는지 우리 당사에서 해달라. 녹취록이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이게 유착이 아니면 뭐가 유착입니까? 권성동 의원도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돈을 받았다라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검법이 온전하게 심의가 되려고 한다면 이런 의혹이 있는 분은 이 자리에서 벗어나 주시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추미애 위원장님, 이 부분부터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진우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나눠서 맡았던 것은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법안을 상정함에 있어서 어느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스케줄을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최소한의 수기 기간을 보장함으로써 그 수기 기간 내내 토론과 또 타협을 통해서 국민을 위해서 적정한 법안을 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자꾸 의석수 말씀하시는데 그 당선되지 않은 그 해당 지역구의 표 중에서 반대를 던진 분들의 국민의 의사도 당연히 존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수당이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고요. 특히 이 수기 기간이 사실은 계속 보장되어야 되고 지금 국회법상으로도 최소한 수기 기간을 보장하도록 돼 있는데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나 그 수기 기간이 있더라도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아주 예외 규정을 만들어놨는데 예외가 원칙이 돼버렸어요. 오늘도 방금 뭐 표결해가지고 지금 종합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법안들이 오늘 갑자기 올라와서 오늘 또 소위 잠깐 하고 또 전체회의 잠시 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어떻게 토의를 하고 이게 국민 세금이 수백억이 들어가는 것들인데 어떻게 적정한 법안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법안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수기 기간을 지금 한두 번 어긴 것이 아니고 매번 이렇게 하거든요. 하루짜리 회의를 할 거면은 아까 무슨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까? 제가 법사위에서 뭐 토론 같은 토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매번 그냥 한두 명 얘기 듣고 나서 토론 중단하고 표결해버리고 그것은 그 민주주의 체제나 대의 제도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요. 이번 특검법은 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 검사와 수사관을 100억 파견을 합니다. 오늘 그 통계 보셔서 아시겠지만 민생 사건이 지금 엄청나게 미제 사건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 역대급으로 많이 늘었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까 민생 말씀하셨는데 이 법사위에서 말로만 민생을 떠들고 실제로 이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이라든지 민생과 직결되는
어떤 사건 처리를 신속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은 다 놔두고 그렇게 특검법을 막 통과시켜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특검법을 오래 우려 먹어놓고 또 특검법에서 또 사람을 잔뜩 빼가서 또 민생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국민에게 피해가 직결되기 때문에 제발 좀 제대로 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를 짰으면. 네. 의원님. 저는 오늘 법사위 회의가 진행되면서 위원장이나 또는 다른 의원님들, 민주당 의원님들 말씀을 보면서 민주주의 회복 운운하면서 이렇게 민주 절차를 파괴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에 지금 오늘 법안들, 특검 법안들을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안건조정위가 언제 쓰는 겁니까? 결국은 이 충분한 논의가 안 되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할 때 충분히 논의해라. 안건조정위도 원래 30일까지 논의해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안건조정위 올려서 몇 시간 만에 그냥 통과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지금 특검법안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법을 악용하면서 무슨 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의회를 파탄내면서 무슨 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란 이 곰탕 끓이면서 내란이란 말 속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의회를 파탄내는 것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지금 민주당은 역사에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특검 오늘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종합특검이고 두 번째는 통일교 특검인데요. 이 종합특검 또 한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내란 우려먹을 겁니까? 이제 곧 내란에 관한 이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어떻게 됐느냐? 작년 6월 말 현재 이 검찰의 미제 사건이 7만 3천 건이었는데 6개월 만에 10만 건으로 늘었습니다. 맞습니까, 정성호 장관?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그 사건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네. 자, 이게 남부지검 하나에 해당하는 이 수사 인력을 몽땅 특검으로 가져가니까 당연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특검을 한다는 거예요. 150억, 4억 정도 돈 들고 수사기간 170일이고 이거 뭐 인디안 기우제합니까? 저는 이런 이 민주당의 정략적 이 특검 3법 이런 거 연장할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될 거는 통일교 특검도 통일교 특검의 핵심은 뭐냐? 전재수 장관 거 그거 통보하지 않은 거 명백한 직무유기 아닙니까? 민중기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성호 장관 그거 제대로 된 절차 맞습니까? 그것은 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걸 왜 법무부 장관이 판단 안 한다 그러면서 답을 안 합니까? 8월 초에 진술서에 다 써 있는 것을 그냥 뭉개고 공소시효를 3천만 원 이하가 되면 12월이면 공소시효인데 그냥 뭉개고 지금 이 특검 하겠다는 것도 민주당이 완전히 전재수 뭉개기 물타기 특검을 갖다 제출하고 있어요. 안건은 뭡니까? 전재수 장관 이 수사 이거 완전히 뭉갠 거 이거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은 쏙 빠졌어요. 저는 민주당 의원들 자꾸 저보고 뭐라 그러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그럼 천정군 갔는지 안 갔는지 대답 좀 하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대답하십시오. 중요한 건 돈 받았나 안 받았나입니다. 까르띠에 불가리 시계는 어디 가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이 꼼수 부리는 특검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이거 수사팀에서 항소하자 그랬습니까? 안 하자 그랬습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따로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챙겨보셔야죠. 수사팀에서 항소하자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선택적 수사하고 조작 기소로 몰고 가고 있어요. 이건 뭐 검찰 수사팀이나 기소팀 또 관련 검찰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적절한 있습니다. 판단이라뇨. 수사팀이 어떤 항소하자고 했는데 지휘부가 묵살하고 반쪽 항소 결정한 것. 한번 저는 이렇게 또 조작 기소로 몰고 가서 또 한 번 또 검찰을 피바람 나게 하면 대한민국 어떤
형국에 오겠느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생한테 오겠다. 아니, 이렇게 검찰의 말씀을 기소가 드리고요. 정당한 건 자,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법원에서 특검 무죄가 난 말고는 사건입니다. 특검이 뭡니까? 특검은 권력 눈치 보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을 특검하는 겁니다. 특검은 원래 야당의 전유물입니다. 지금 특검해야 될 것은 민주당 공천원금 특검해야 됩니다. 저희 당이 오늘 특검 법안 제출했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숙려기간 정하지 말고 우리 올려서 오늘 같이 특검법 논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해야 될 특검은 지금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이 공천원금 특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국방부 장관께서는 지금 3단봉 얘기 무야무야 넘어가시는데요.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3단봉. 일본만 넘어갔어요. 3단봉이라는 말. 그냥 마이크 넣지 말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새해에는 시간을 다 좀 지키시는 걸로 하죠. 네. 3단봉 이야기가 뭐 검토 과정에서 잘못 나갔다고 하는데 이런 검토를 하는 것조차도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문제실 것이 아니라요. 무엇을 묻는다는 말씀인가요? 쏜다, 정보 문구, 삭제하는 방안 검토된 거 아닙니까? 의원님, 말이 됩니까? 의원님, 이 우리 군은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이 대비 태세를 약화시킬 그럴 어떤 마음과 정책적인 시행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3단봉 이 부분에 대해서는 21년부터 인구 많은 지역, 인구 밀집 지역, 그다음에 학교, 병원, 도심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관의 재량에 맡겨서 시행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런 경고 문구까지 싹 삭제하라고 했는데 그건 민주주의를 위해서 비사일상용 무기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거 천번 만번 이해. 그것은 접적 지역, 문구까지 합니까? 접적 지역 해당한 좀 말씀 들어보십시오. 질문하셨으면은 접적 지역과 해당한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그걸 고려하지 않고요. 다만 이작사 애하 지역에서 일부 지역에서 인구 절벽 시대에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몇 군데서 한번 이런 시범적인 케이스가 했던 것 같은데, 조배석 의원님 말씀하신 22사 양구는 본인이 선제적으로 그것을 합참의 지시와 상관없이 선제적으로 한번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방전을 하는 데가 없고요. 이작사 애하 지역에서 이를테면 대구, 전북 이런 이작사 애하 지역에서 이것을 일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혀 고려가 있지 않습니다. 대비 태세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제가 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 연말에 국방비 1조 8천억 원이 지급돼서 지금 뭐 전력도 운용이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국방을 소중히 생각하고 안보 태세를 확실히 한다는 이재명 정부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다른 예산 지급은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방을 소홀히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건 예산 지급 안 된 것이 과연 뭐 여러 가지 민생 뭐 소비 쿠폰 이런 거 하느냐고 이 예산 지급된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의문도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로서는 굉장히 국민들이 걱정한다는 것을 대신 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민석 장관께서 철저하게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방비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국민적 우려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국방비 지급 신청 배정에 있어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그 절차 순서를 밟아서 진행했습니다. 다만 이게 국고 납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국고 납입 과정에서 행정적 지연으로 일시적 반색할 수 있는 것인데 재경보고 협의해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해 그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저희들은 절차와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의원님 절차와 순서에 따라서 그걸 준수를 했고 절차를 밟았습니다만은
일시적 현상이기 때문에 이달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국진 위원님.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검찰 미제 사건 또 들고 나오셔가지고 뭐 또 검찰 있고 국민의힘에 또 줄줄이 또 미제 갖다가 바쳤나 봐요. 미제 얘기해달라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야당 대표 수사하면서 온갖 인력과 특활비 투입됐잖아요. 그 몇 개 검찰청에서 몇 명의 검사가 수사했습니까? 그때 미제 얘기는 왜 안 하셨어요? 이해를 제가 못하겠고요. 장관님, 그 통일교 신천지 법무장관님, 네네. 그 합수본 남부지검 서울 남부지검에 지금 남부지검장이 본부장 됐는데요. 예, 일단 뭐 대검에서 그렇게 발표. 왜 남부에서 했습니까? 그 합수본 구성과 관련해서는 네. 뭐 대검에서 법무부에서는 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대검에서 상의 안 하셨어요? 예, 건의된 대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중앙지검은 뭐 합니까? 왜 남부지검에서 이걸 하게 됐습니까? 그 정확한 사실은 좀 모르시나요? 모르겠습니다. 네. 법무부에서 안 챙기십니까? 국민의힘에서 통일교 관련해가지고 특검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통일교 특검은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고 신천지는 뭐 하자는 건지 모르는데 왜 넣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화면 좀 올려주세요. 통일교 신천지 특검은 해야 됩니다. 통일교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훨씬 더 많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남부지검장이 이거 합수본 이거 하게 되면은 저 국민의힘 지금 현직 7명, 전직 8명 대선 자금, 총선 자금, 대선 자금 막 1억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뭐 불법 당원 가입 이게 12만 명인가요? 이런 거 나오고 있는데 저것도 수사하면은 남부지검장 뭐 어쩌고 하면서 또 국민의힘에서 또 수사에 그 시비를 걸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근데 더불어민주당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그 특정 장관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건은 그 윤영호 본부장이 진술을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줬다 그랬다가 안 줬다 그랬다가 이제 또 다시 줬다 그랬다가 지금 국민의힘 검찰 출신들 잘 아시잖아요. 수사해 보셔가지고 그 진술 준 사람 진술 오락가락하는 수사 뭐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신천지 뭐 수사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화면 올려주세요. 신천지 관련해서는 지금 저분 국민의힘 소속 아니세요? 홍준표.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증언까지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물증까지 확인이 됐어요. 윤석열과 경선에서 경쟁했던 지난 2022년 8월 이만희 직접 만나서 신도 10만 명을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가입시켜줬다.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대선 후보 경선 때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있어 왔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신천지 내부 간부 또한 이 의혹이 사실이었다고 증언을 했고요. 그런데 이 신천지에 어떤 그 신도들이 당원에 가입했는가 이것이 최근에 언론 보도로도 나왔거든요. 이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화면 좀 올려주세요. 저희 의원실이 엑셀 파일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신천지 오늘자 폭로라면서 익명의 제보자가 총선 맞디아 당원 가입 명단이라는 엑셀 파일을 올렸습니다. 이 파일에는 대전 서구 을에 주소지를 둔 신규 당원 가입, 신도 600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자료를 실제 국민의힘 당원 가입 명단이랑 비교해보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이 어떻게 국민의힘을 침투해서 정치 농단을 했는지, 그리고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국민의힘 궁금하지 않으세요? 홍준표 전 시장이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억울하다고. 신천지 수사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통일교 신천지 특검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찬성하고요. 국민의힘도 찬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통일교 특검 하자고 먼저 하셨잖아요. 근데 먼저 하셔놓고는 이제는 신천지 들어가서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어떤 입장이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입장을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2차 종합특검 관련해서
2차 종합특검을 해야 될 이유는 뭐 수만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지금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16개 그 수사 대상 범죄의 그 대상 수사에 대해서 3개만이 수사가 됐어요. 그 또 김건희 제대로 기소를 못 했고요. 근데 지금 나머지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과반 이상이 2차 종합특검을 해야 된다고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김건희가 받은 그 많은 각종 귀금속과 금품에 대해서 특검이 알선 수재로만 기소했습니다. 알선 수재는 징역 5년 이하밖에 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뇌물로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고 그 뇌물 수사에 대해서 특검이 2차 종합 특검에서 제대로 들여다보고 김건희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끝까지 죄를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는 수사본부장은 남부지검장이 하지만 수사본부는 서울 고검에 이제 설치해 갖고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자, 다음은 김영민 위원님. 네, 토론할 내용이 생각보다 많네요. 일단 한두 가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신천지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좀 반대 입장들을 내시는 것 같은데 존경하는 박은정 의원님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관련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거 왜 반대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통일교 특검도 결국에는 정치와 종교의 유착관계, 돈과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들, 이게 문제였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특검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천지가 의사결정에 개입했지 않습니까? 보니까 신천지 피해 연대에서 국민의힘에 강제 입당시켰다라고 해서 고발을 이미 해놨습니다. 이미 지금 수사 중에 합수본 만들어서 지금 신천지 수사도 한다라고 오늘 보도도 난 것 같습니다. 이미 피해자들이 있고 피해자들이 고발을 했어요. 근데 왜 이걸 수사 안 할까요? 당연히 수사해야죠. 그래서 특검법에는 너무나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공천원금 이런 문제 나왔으니까 특검 즉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당의 의사결정이 이렇게 뒤틀렸는데 이거 특검에 집어넣자는 걸 왜 반대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공천원금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작년 12월 3일, 재작년이죠. 비상계엄 터진 날, 그날 언론의 헤드라인에 나왔던 주요 뉴스가 뭔지 혹시 모르십니까? 추경호가 이 공천과 관련해서 20억 수수설이 터졌습니다. 그날. 그거부터 특검하자고 하십시오. 추경호 20억 어떡할 겁니까? 그날 비상계엄을 윤석열이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공천 헌금 받았으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저도 뭐 필요하면 전수조사라도 다 해서 국민의힘 포함해서 다 전수조사해서 다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 이거를 그런 식으로 지금 특검으로 정쟁화시키면서 물타기 할 생각하지 마시고 좀 그 현실을 좀 직시하고 진실을 좀 제대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일교 특검, 통일교와 관련돼서도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계속 의혹이 제기됐지만 국민의힘에서 침묵하고 있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통일교가 보니까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선출에도 관여했다. 이 뉴스가 나왔어요 이미.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선출에까지 통일교가 개입해서 국회의원을 만들었답니다. 통일교가. 당연히 철저하게 수사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 법을 우리가 빨리 통과시키자고 법사위 이렇게 지금 토론하고 있는데 볼까요? 자,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에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통일교 특검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 작년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과적으로는 법사위 일정상 좀 어려웠습니다만 그러면 내일 8일이라 또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국민의힘에서는 내일 본회의 여는 거 거부하고 있습니까? 왜 합의 안 합니까? 앞뒤가 다릅니다.
막상 진짜 특검 할 것 같으니까 특검 처리하려고 하니까 이제 뒤로 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민생 얘기하는데 특검 너무 많이 하니까 뭐 민생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또 이 뉴스가 있죠.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 59건에다가 모두 다 필리버스터 다 걸었습니다. 이러면서 민생을 걱정할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진짜로 59건 필리버스터 다 걸어서 이거 처리하려면 59방 60일을 본회의를 열어야 돼요.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주호영 부의장 또 사회도 안 보지 않습니까? 지금 우원식 의장이랑 이하경 부의장 죽으란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네. 자, 그리고 아까 의장과 법사위원장 같은 당 하면 민주당에 다 하는 거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재작년에 민주당이 의장이랑 법사위원장 했으니까 내란 막았습니다. 12.3 비상경 그래서 막은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탄핵시킨 겁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자, 그래서 자꾸 이상한 얘기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못됐다라고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